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1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1407년 명령락 5년 노환 한부림이 경사에서 가져온 예부의 자문.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왔다. 한부림이 아래였다. 황제가 신등에게 반복하여 안남의 불순함과 왕사의 장이한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노환이 예부의 잠을 가지고 왔는데 자문은 이러하였다. 영락 5년 7월 22일 내사조도 공원봉, 김지, 김양 등이 흥봉한 성지에 각지에서 오는 사신은 가신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 명하여 명나라 서울에 간 화자의 친속들이 있는 곳에 행위하였는데 나주는 조도, 익주는 공원봉, 나가는 박인, 태사는 황중, 함렬은 이안경, 보령은 김부, 울주는 김희, 대구는 김지, 양주는 김양, 한산은 김화, 연기는 이행, 이천은 박덕, 김음, 수원은 전자후, 식영은 조양, 가화는 오정, 양령은 김복, 정주는 최인계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11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윤향을 대사원으로 심인봉을 중군 총재로 이담을 중군 동지 총재로 삼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1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세자를 수행할 이천우 등 일행과 돌아온 사신을 위해 광년루에서 잔치를 베풀다. 중국에 조연하는 데 수행하는 제집 이천우 이무 이내 맹사승을 전송하고 겸하여 남제 박은 이승상의 가는 것을 전송하고 설미수 한부림 노환의 돌아온 것을 위로함이었다. 영의정 부사 이화 좌승정승 이성승린과 종친 부마가 시연하였다. 술에 취함에 연구를 지었는데 부림이 이르기를 사방에 의포가 되니 일득으로 돌아오네 하니 임금이 그 소리에 응하여 대답하기를 만리에 간관한 것은 사만을 위함일세 하였다. 인하여 두 왕자에게 명하여 술잔을 돌리게 하고 극진히 즐기다가 날이 저물어서 파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13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우리하고 번개같이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13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이조판서 남제 등을 진위사로 보내다. 이조판서 남제 반성군 박은 계림군 이승상을 보내어 명나라 서울에 갔는데 남제는 진위사가 되고 이승상은 부사가 되어 표전을 받들고 박은은 진향사가 되어 제문을 받들었다. 그 사는 이러하였다. 지극한 곤소는 참으로 건원에 합하였고 아름다운 숙덕은 능히 지존을 짝하였습니다. 이미 정숙하고 또 은혜로우며 이미 검소하고 또 부지런하였습니다. 이에 조윤을 낳아 태교가 밝게 나타났습니다. 장차 만세를 수하시어 사방을 모욕하리라 생각하였더니 어찌 하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여 우내가 슬픔을 머금게 합니까? 돌아오 보건대 소방은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지라 부음을 듣고 놀랍고 황망하여 울음을 삼키며 발을 구릅니다. 멀리서 비박한 물건을 받치어 작은 정성을 펴니 바라건대 아름다운 연령은 굽어 흠량하소서. 인하여 전무를 판비하는 데 쓸 저포 마포 각 100필과 인삼 150건을 가지고 갔다. 곤소는 왕후이고 건원은 황제이고 조유는 태자이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13일 개해 세 번째 기사 김사영의 빈소에 친히 조문하다. 악차에 나아가 주상하는 손자 김종준에게 명하여 치제하고 돌아왔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15일 얼축 첫 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대원과 시신이 모두 참여하지 못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15일 얼축 두 번째 기사 경상도를 좌우도로 나누다.
낙동낙서로 경계를 삼았다. 태종시력 14권 태종 7년 9월 16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세자전에서 나아가 잔치를 베풀다. 중국에 조연하는 데 수행할 제집이 참여하였다. 태종시력 14권 태종 7년 9월 16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대사원 윤향 등이 민무구 등의 조회를 청하는 상소. 소는 이러하였다. 법이라는 것은 천하의 공기이므로 사사로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숙, 채숙이 유언을 퍼뜨리며 성주의 어질무로도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박소가 사자를 죽이며 한 무죄의 너그러움으로도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민무구, 민무질, 신경례 등이 불충한 말을 여러 번 입에 발하였으니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진실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왕법에 용서할 수 없는 죄이고 천지에 용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하가 민무구, 민무질에게는 다만 공신의 노건만 거두어 상전은 가하지 않으시고 신경례에겐 도리어 소환하여 전과 같이 완치하게 하시니 이것은 후일에 난역의 마음을 가진 자를 징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래에 바로 하리라는 것을 미리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어찌 인심이 미리 부쫓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일찍 미연에 도모하여 대의로 결단하셔서 법대로 처치하소서. 성전은 주공단이고 박소는 전한 무제 때 대중부 박희의 동생으로 지후에 봉해졌다. 태종시록 14권 태종 7년 9월 17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부마 제군의 반차를 상정하다. 부마 제군이 보국 숭록을 띠고 있으면 이성부원군 아래에 반열하고 숭록을 띠고 있으면 종 1분 제군 위에 반열하게 하였다. 태종시록 14권 태종 7년 9월 17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대강과 형조가 민무구 등의 죄를 청하는 상소를 올리다. 소는 이러하였다. 화봉인이 임금에게 축복한 것은 남자 자손이 많으라 하였고 시인이 문왕에게 송축한 것은 남자 자손이 100이나 되고 본지가 100세나 내려가라 하였으니 옛날에 신하가 된 자가 그 임금에게 충성하고 사랑하여 송축한 것이지 본지가 번창하는 것을 중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민무구, 민무질, 신경례 등은 도리어 종지가 영원토록 보존하여 편안하게 되는 것을 혐의롭게 여겨서 말하기를 만일 유액하는 것만 없으면 가하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제왕의 아들 가운데 연기가 있는 자가 많으면 난을 일으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종지를 전제하려는 마음이니 장래의 화를 쉽게 하릴 수 없습니다. 연전에 전하께서 내 선을 행하고자 하셨을 때 훈척과 백간이 모두 울면서 나와서 간증하고 아는 것이 없는 부녀자와 지극히 미천한 보게들까지도 마음 아파 탄식하지 않은 이가 없었는데 민무구 민무질은 기뻐하는 빛을 얼굴에 나타내어 무엇을 얻은 것이 있는 것 같이 의기양양하였고 천일을 돌이키는 날에 이르러서는 근심하고 번민하고 분해하고 원망하여 무엇을 잃는 것이 있는 것 같이 슬퍼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린 임금을 끼고 욕심을 부려 그 간사한 꾀를 실행하고자 하다가 마침내 이룩되지 못하니 앙앙한 마음이 저절로 바깥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건대 신하가 되어서 장차 종지를 전제하고 건설을 오로지 하여 욕심을 채우고자 하였다면 금장의 불충한 죄는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이들 세 신하의 죄는 전하께서 친히 보신 바이며 나라 사람들이 함께 아는 바인데 전하께서 오히려 대의로 결단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나라 사람들이 장차 다시 완치할 것을 생각하여 몰래 의지하고 아부하는 마음을 품어 후일의 개척을 도모한다면 뜻을 얻지 못한 자의 업무가 혹시 이루어질 때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 결단하시어 전에 소장의 청에 따르도록 하소서. 이날 또 상언하였다. 이제 민무구 민무질 신경례 등의 불충한 죄를 소를 갖추어 아래고
복합하여 밝은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하께서 불륜한다고 전지하시고 조금 뒤에 중사로 하여금 다시 전개하지 말라고 하시었습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불충한 죄는 용서할 것이 아니요 곧은 말의 길은 막을 것이 아닙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빈 마음으로 가난한 말을 들으시어 새 신하의 죄를 대의로 결단하여 언로를 열어주고 간특한 자를 경계하도록 하소서. 모두 대내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다. 이날 사간 유백류와 신상이 모두 병을 칭탁하고 삼성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헌부에서 탄핵하였다. 화봉이는 화주의 병강을 수비하는 사람이고 남자 자손이 많으라는 장자를 보면 요임금이 화주를 돌아보니 화봉이 성인이시여 청컨대 성인께 축복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인께서 수하시기를 빕니다 하자 요임금이 사양하고 성인에게 부하시기를 빕니다 하자 요임금이 사양한다 하고 성인께서 다 남자 하시기를 빕니다 하자 요임금이 사양한다고 하였다. 하여 화봉인이 요임금에게 축복을 드린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남자가 자손이 100이나 되고 본지가 100세나 내려가라. 시경 대아편 사제에 태사의 비는 태사는 휘음을 이어 남자의 자손이 100이나 되라고 하고 같은 대아편 문왕의 문왕의 자손은 본지가 100세나 내려가라 가리 하였다. 복합은 나라에 큰일이 있을 적에 조신이나 유생들이 대궐문에 이르러 엎드려 상수하고 임금의 재가를 기다리는 행위이다. 일종의 시위 행위이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17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상왕이 세자를 불러 전별하고 족자 한 쌍과 말 한 피를 주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18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여원군 민무휼 등을 불러 민무구 등의 불충을 이야기하다. 편전에 나아가서 정사를 보았다. 개사하던 여러 신하가 모두 물러가자 임금이 병조판서 윤조, 참찬의정부사 유양, 호조판서 정구, 육대원을 머물게 하고 여원군 민무휼, 여상군 민무해, 총재 노환 등을 불러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여흥부원군은 곧 중궁의 아버지이고 세자는 그 외손이다. 지난번에 내가 부원군으로 하여금 세자전에 사람을 통례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지금 들으니 부원군 부처가 실망하여 운다고 한다. 세자는 본래 부원군 부처가 안아서 키운 것인데 지금 통례하거나 문안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인정으로 말하면 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 두 아들이 죄를 지어 외방에 귀양가 있으니 부모의 마음으로 반드시 스스로 편안치 못할 것이다. 내가 세자에게 통례하거나 문안하지 못한 것은 하게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임금이 민무회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희 두 형이 죄를 지어 외방에 귀양가 있는데 그 마음에는 반드시 생각하기를 내가 무슨 불충한 마음이 있는가 하고 할 것이고 너희들도 또한 말하기를 우리 형이 무슨 불충한 죄가 있는가 하고 할 것이고 너희 부모의 마음에도 또한 그러할 것이다. 지금 내가 그 까닭을 자세히 말할 것이니 너희들은 마땅히 가서 부모에게 고하도록 하라. 대저 불충이라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다.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임금의 지친에게는 장차가 없다고 하였으니 장차가 있으면 이것은 불충인 것이다. 이상의 조짐이 있어도 또한 불충이 되는 것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정한군으로 있을 때에 너희 형들이 나에게 쌀쌀하고 야박하게 굴었다면 이것은 불목이 되는 것이고 불충은 아니 되는 것이지만 지금 내가 일국의 임금이 되었는데 저희가 쌀쌀하고 야박한 감정을 품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불충한 것이다. 옛날에 이거이가 불충한 말을 하였는데 그 아들 이저도 아비의 죄 때문에 또한 외방으로 편출되었다. 그때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거의 말을 이저희가 듣지 못하였을 리가 없습니다고 하였는데 지금 너희 두 형의 죄가 또한 부원군에게 연루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을년 겨울에 장덕궁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작은 술자리를 베풀어 감독관을 위로하고 우리 아이 아무개의 어릴 때
글씨를 쓴 종이 한 장을 내어 돌려 보였더니 민무가 신경내에 죽어서 또 눈짓을 하여 신경내로 하여금 술 취한 것을 빙자하여 발광하게 하였었다. 이것이 불충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가 항상 아버지께 환심을 사지 못하는 것을 하나여 항상 덕수궁에 진퇴하고 싶으나 좌우 시종이 많아서 내 마음을 이룰 수가 없으므로 세자에게 전유하고 물러가 한성가한 사람이 되고자 하였다. 매양 단기로 진퇴하면서 혹은 시인방에도 들어가고 혹은 사약방에도 들어가 뵙든지 못 뵙든지 간에 항상 곁에 있으면 환심을 살이라고 여겼다. 또 어느 날 밤에 한 대에 침상을 넣고 소비 두 사람을 시켜 앞뒤에서 모기를 쫓게 하고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들으니 어디서 곡성이 심히 슬프게 나섰다. 내가 이것을 매우 괴이하게 여겨 임금의 자리를 사양하고 스스로 수승하고자 하였었다. 하루는 민무구와 이숙번이 와서 알련하기에 내가 왕위를 사양하려는 연구를 말하니 이숙번은 대답하기를 주상이 이러한 뜻을 내신 것도 역시 하늘이 시킨 것입니다고 하고 민무구는 성을 내면서 말하기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상이 만일 사위하신다면 신도 또한 군무를 사임하기를 청합니다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너 말이 지나치다. 어린 임금이 저기하면 너희들이 군권을 맡아서 나를 따라 어린 임금을 돕는 것이 옳지 어찌하여 군권을 사양하고자 하는가. 다만 나와 너희들은 우리 아이의 미치지 못한 점을 서로 보살펴 주어 나라의 명운이 이어지기를 기약할 뿐이다고 하였다. 선의하려 할 때에 훈친과 백관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내가 단연코 듣지 않았다. 하루는 민무구가 나에게 말하기를 정승들이 모두 신에게 말하기를 주상의 뜻이 이미 정하여졌으므로 신등이 감히 고집할 수 없으니 미리 선의할 여러 일을 준비하여 주상의 명령을 따르고자 한다고 하였다. 내가 듣고 심히 기뻐하였는데 조금 뒤에 정승들이 다시 백관을 거느리고 대궐 뜰에서 간쟁하였다. 내가 민무구에게 이르기를 내가 경의 전날의 말을 이미 여러 대원에게 말하였는데 지금 정성들이 어찌하여 다시 이렇게 하는가 고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들은 것은 정성 중 한 사람이 남몰래 한 말입니다. 전하가 어찌하여 신의 말을 대원에게 누수를 하셨겠습니까? 하기에 대답하기를 너가 정성들이라고 말하기에 나는 반드시 여러 사람의 의논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하였다. 또 어느 날 밤에 산올빼미가 침전 위에서 울기에 그 이튿날 내가 다른 침실에서 잤는데 그 위에서 울기를 3, 4일이나 계속하였다. 내가 진시로 괴이하게 여겼었다. 또 들으니 정비가 섬기는 귀신의 무당이 그 귀신의 말을 전하기를 내가 이미 전이하면 안 된다는 뜻을 서너 차례나 일렀는데 왕이 알지 못하는구나 하였다고 한다. 내가 듣고 웃으며 말하기를 누가 와서 일렀단 말인가. 무당의 말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되풀이하여 이를 생각해 보니 아마 이것이 산올빼미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이에 선의하는 일을 실행하지 않았다. 여러 신하들은 청한 것을 허락받았다고 기뻐하면서 모두 배하고 물러갔는데 민무구는 들어와 아련할 때 성냄빛이 있었으니 내가 그 뜻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어찌 인군되기를 좋아하였겠는가. 내가 세자에게 전의하고자 한 것은 대개 몸이 구속받지 않고 혹은 덕수궁에도 가고 혹은 인덕궁에도 가고 혹은 원야에도 유람하고 혹은 매 놓는 것도 구경하여 내 뜻에 맞게 살고자 한 것이다. 이것이 즐겁지 않겠는가? 옷이 아무리 많더라도 다 입을 수 없고 밥이 아무리 많더라도 한 번 배부르면 그만이요. 말이 아무리 많더라도 다 타지는 못한다. 내가 어찌 임금의 자리를 즐겁게 여기겠는가? 또 하루는 민무구가 곁에 있기에 그 뜻을 보고자 하여 말하기를 너가 지난번에 군권을 사임하고자 하였는데 지금 사임할 터냐? 내 사위 조대림도 군권을 해임시키겠다고 하니 민무가 매우 성을 내어 좋지 않은 기색으로 말하기를 신을 만일 해임하면 전하의 사위도 해임하여야 합니다고 하였다. 그 마음이 불경하고 말이 천박하기가 이와 같았다. 또 하루는 내가 민무구에게 이르기를 나의 자식 궁달과 아무개는 모두 나이가 어려서 혼취할 때는 아니지만 옛적에 당나라 태종이 지차 아들을 궁중에 두고 의복과 거마를 태자와 다름이 없게 하니 위증이 옳지 않다고 하였었다.
이제 이미 세자를 봉하여 별궁에 두었는데 치자 자식들을 모두 눈앞에 두면 혹 지나치게 사랑하는 잘못을 면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장가를 들여서 딴 집에 살게 하고자 한다 하니 민무구가 대답하기를 아무리 미리 방비하고자 하더라도 중간에서 난을 선독하는 신하를 금지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였다. 내가 이 말을 듣고서 움찔하였다. 인생은 오래 살기가 어려운데 왕이 국왕이 되어서 그 아우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출입도 못하게 한다면 국왕의 아우가 되는 것도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또 옛날 내가 민무구에게 이르기를 내가 장이동 본궁을 헐어서 조순의 옛 집터에다 고쳐 지어서 한 자식을 살게 하고 가까운 이웃 정희계의 집을 사서 한 자식을 살게 하여 형제들로 하여금 서로 따르고 우애하고 공경하게 하는 뜻을 돈독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니 민무구가 대답하기를 그렇지만 반드시 그 사이에 유익하는 자가 없어야만 가합니다 하였다. 민무구의 이 말은 대개 여러 아들이 난을 꾸밀 것을 염려하여 제거하고자 한 것이니 세자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하는 것 같으나 내게 대해서는 불충함이 이미 이와 같았다. 어찌 그 아비에게는 박하게 하고 그 아들에게는 후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임금이 또 민무유에게 일렀다. 내가 들으니 너희들이 일찍이 말하기를 주상이 이미 우리를 싫어하니 우리들은 여기에 있을 수 없다. 마땅히 각각 가속을 데리고 나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하니 너희들이 나가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 민무율이 대답하기를 신은 알지 못하는 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죄가 없느냐? 옛날 우한루 위에서 한 말을 너가 반드시 내 형에게 말하였을 것이다. 하고 임금이 또 노환에게 일렀다. 옛날 내가 태평관에서 사신에게 연애할 때 민무구가 보이지 않아 너에게 여강군은 어디 갔느냐고 물었었다. 그 뒤에 너 처가 부원군에게 말하기를 지난번에 주상께서 태평관에 형차하여 여강군이 간 곳을 남편에게 물으시니 남편이 곧 사람을 시켜 여강군을 불렀는데 여강군이 말하기를 주상께서 나를 싫어하여 내가 만일 그 앞에 서면 주상께 반드시 얼굴을 돌리시니 내가 어찌 감히 나가서 배울 수 있겠는가고 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내가 이 말을 들은 것은 부원군의 가인에게 쓰였다. 이는 필시 내 처자가 내 말을 듣고 그 부모에게 말한 것이다. 내가 언제 일찍이 민무구를 싫어하여 얼굴을 돌렸느냐? 노환이 대답하기를 신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지신사 황희에게 이르기를 전산 부원군이 왔느냐? 하니 황희가 대답하기를 왔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황희를 시켜 하윤에게 전지하기를 지난번에 경이 영부원군의 집에 가서 세자를 중국에 혼인시키는 일에 대해 이해관계를 서로 의논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동성 이성 중에 누가 감히 난을 꾸미겠는가고 하였다니 이 말을 누가 먼저 발설하였는가 하니 하윤이 말하기를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서 그와 나중에 누가 먼저 발설한 것인지 신은 잊었습니다. 또 그때 옆에서 들은 자가 없고 다만 두 사람만 서로 말하였을 뿐이니 신이 어떻게 스스로 밝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내가 그런 줄을 안다. 다만 중궁은 나의 조강의 배필이니 언의가 작지 않다. 굳이 이 말이 부원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부원군도 또한 변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지금 내가 이처럼 말이 많으니 민무구 형제가 반드시 나더러 참소 들었다고 할 것이다. 내가 비록 어질지 못하나 내 소원이 참소를 분변하여 듣지 않으려는 것이다. 옛날에 민무구가 어느 사람을 나에게 참소하였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믿지 않았다. 이미 너가 사람을 참소하는 것을 믿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너를 참소하는 것을 믿겠느냐? 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 이들 중에 민무질의 죄는 가볍다. 오직 단산부원군 이무와 구종지에게 말하기를 전하가 나를 싫어하니 마침내는 보전하지 못하리라고 한 이런 몇 마디 말뿐이다 하였다. 이상의 조짐은 서리가 내리면 차가운 얼음이 이른다는 뜻으로 일의 조짐을 보고 미리 그 화를 경계하라는 말이다. 주역의 곤괴에서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른다는 말에서 나왔다. 을류년은 1405년 태종 5년이고 금상은 세종대왕을 말한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18일 무진 두번째 기사 대사은 윤향이 사직서를 올리다 삼성에서 복합하여 교장하였다.
불충한 죄가 있는데 불충한 벌이 없으면 불충한 짓을 하는 자는 징계할 바가 없고 불충한 것을 보는 자는 징계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불충한 짓을 용서하면 만세의 불충한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지금 민무고 민무질 신금리의 죄는 나라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이고 나라의 사책에도 이미 쓰여 있습니다. 교장하여 여러 번 청하였으나 전하께서 한 번도 유윤하지 않으시니 본지 만세의 계책에 어떠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를 표시하여 이들 세 신하의 죄를 한결같이 전의 소장에 청한 것에 따라 조선 만대의 계책을 삼으소서. 신등은 의리가 이들 불충한 사람과 함께 한 하늘 밑에서 살 수 없으므로 감히 죽음으로써 간쟁하니 엎드려 부활을 기다립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민무구 형제의 불충한 죄는 과인이 안다. 그러므로 이를 처치한 것이 그 죄에 합당하니 다시는 청하지 말라. 하고 임금이 사사로이 노희봉에게 말하기를 은관의 책임이 있는 자가 말 그대로 되지 않으면 스스로 해야 할 바 고사가 있는데 지금 어찌 이와 같은 번요하게 구는가 하였다. 윤향 등이 이 말을 듣고 모두 물러가서 사직서를 올렸다. 임금이 대간과 형조에서 대신의 지시를 받아 민씨의 죄를 굳이 청하는가 의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있었다. 태종실록 14군 태종 7년 9월 1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의정부 찬성사 권근이 병으로 사직하다. 태종실록 14군 태종 7년 9월 20일 경호 첫 번째 기사 덕수궁에 나아가 문안하다. 이 앞서는 임금이 비록 자주 덕수궁에 나아갔으나 접견하는 일이 적었었는데 이날은 태상왕이 침전으로 불러들여 술을 권하여 취하기에 이르렀다. 임금이 매우 기뻐하여 가까운 신하에게 이르기를 내가 피리를 불리며 돌아가고자 한다 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20일 경호 두 번째 기사 김제에서 돌아오는 한 천모가를 위해 의정부에서 한강에 나가 영접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21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의안대군 이하와 여러 종천이 세자전에서 전속련을 베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22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우리와 번개가 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22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의정부 건의로 무관에게 무경을 읽히게 하다. 무관에게 명하여 시직 산직을 물론하고 무경을 독습하게 하였으니 정부의 뜻청을 따른 것이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2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종묘 인소전 덕수궁 인덕궁에 나아가 조연을 고하다. 장차 명나라 서울에 조연한다고 고하기 위함이다. 중국에 조회하는 데 수행할 여러 신하도 모두 뒤따랐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24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사헌집이 허조가 세자의 조연 행차에 준수할 사항에 관해 묻다. 허조가 아뢰기를 노차에서 고찰하고 시행할 명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법을 범하는 자가 있거든 돌아오는 날에 내게 고하라. 내가 죄 주겠다. 또 모든 일을 수조하는 제 집에게 의논하여 마땅한 대로 시행하라. 전일의 사헌부의 소장이 행할 만한 조목이 또한 많이 있었으나 다만 그 사이에 고집하는 곳이 있어서 그 때문에 대내에 머물러 둔 것이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24일 갑술 세 번째 기사 궁혼을 내려 조연 가는 세자를 수행하는 제집을 의정부에서 전송하게 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25일 을의 첫 번째 기사 세자 이제를 하정사로 경사에 보내다. 사신 일행의 명단 정조를 할애하기 위함이었다. 세자로 진표사를 삼고 완산군 이천으로 부사를 삼고 우정성 임으로 진천사를 삼고 개성군 이내로 부사를 삼았다. 시종가는 우군
동지총재 이현, 예문관 제약 맹사승과 대호군 손윤조, 사제감 지유용 등 12인이었다. 서장관은 인영부 좌사윤, 설칭, 사은집이 허조였고 통사는 판군 기감사 곽혜룡, 인영부 우사윤, 오진 등 6인이었다. 안마는 상옥은 이공효 등 2인이었고 안물은 봉상령, 이회 등 2인이었다. 사법관은 부정 하경복이었고 의원은 판전의감사 양홍달이었고 내시는 지내시부사 박영문 등 2인이었다. 해관은 영최귀 등 2인이고 사인은 사제소감 심저 등 2인이었고 감주는 사직 홍의성이었고 주자는 3인이었고 내료는 7인이었고 구한 타자구는 24인이었고 다각부는 복례량 김시우 등 2인이었고 양마는 3인이었다. 마인은 1인이었고 견마배는 7인이었다. 각관의 종인은 27명이었다. 장행마는 50필이고 노차의 반전은 점화포 600필이었다. 별내로 황제에게 진언하는 물건은 안자가 4면이었고 궁대 전통이 2부이었고 잡생마가 50필이었다. 동궁의 안자가 2면이었고 국내 전통이 1부이었고 잡생마가 10필이었다. 임금이 법복을 갖추고 표전에 절하고 나서 장이문으로 나가 세자를 영서역 동쪽에서 전송하고 세자에게 이르기를 길이 험하고 머니 마땅히 자해하여야 하느니라. 저부라는 것은 책임이 중하다. 오늘의 일은 종사 생민을 위한 계책이니라 하였다. 세자가 울면서 하직하니 임금도 또한 눈물을 흘리고 좌우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드디어 황궁하였다. 의정부 6조 3공씨는 가돈 남교에서 절하여 작별하였고 의한대군 이완은 종친을 거느리고 임진하루에서 전송하였다. 청평군 200강 참지 의정부사 박신 첨내시부사 김우한을 보내어 요동까지 호송하게 하였다. 처음에 설칭이 오래도록 세자 보덕으로 있었으므로 조연하는데 마땅히 수행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였고 조정의 의논도 또한 안물로 삼았었는데 수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퇴거되었다. 서장관이 우사간 신상이 헌부의 탄핵을 받으니 설칭이 이내에게 부탁하여 따라가기를 청하였다. 이내가 떠날 때 임하여 아뢰기를 설칭은 노승함으로 종간에 둘만합니다 하였고 임금은 또한 신상이 일찍이 말하기를 세자가 민씨의 가문에서 생장하였으니 민무구를 소유하거나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 신상을 좋아하지 않았던 터라 설칭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설칭이 이미 청을 허락받으며 기뻐하여 말하기를 조연의 일행에 참여하였다가 돌아오면 재상되기가 무엇 어려울 게 있겠나 하였다. 설칭은 집이 가난하여 드디어 집을 팔아서 행장을 꾸렸기 때문에 홀로 뒤떨어져 갔다. 해관은 관인의 질병 범죄 따위를 맡아보던 내시부의 종 8품직이고 사인은 국내의 의복 수식을 맡아보던 내시부의 정 6품직이고 감주는 국내에서 음식을 만드는 주자를 감독하던 내시부의 종 5품직이다.